되게 짠내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는 아무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급하게 해서 BCG를 들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전 입사할 때도 전환형 인턴으로 BC를 들어가 버려서 주제를 또 넘어가 보면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 스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보다는 나가서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 결정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컨설팅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내가 좀 변화시키고 싶은 산업을 찾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해소하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도건님은 퇴사 결정을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컨설팅 회사를 들어갈 때도 결국엔 여기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는 책이에요. 뭐가 멋지다는 거지? 이러면서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일본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이제 도쿄를 얘기할 텐데 되게 놀랍게도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다, 현이다 뭐 이런 카피라이트를 보고 되게 신기하네 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 거기서 보면 큰 역할을 했던 게 기업들이다.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소위 불리는 중소기업인데 세계 1등을 먹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밀폐용기를 만드는 엘모사라든지 그 이제 지역에는 그 기업의 대표분들이 소득을 다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 잘 배분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약간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앞집 아주머니도 이 회사에 다니시고 뒷집 청년도 여기 다니고 옆집 할아버지도 여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득이 높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출산을 하고 돌아오셔도 당연히 경력 단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행복하고 출산율 높고 소득이 높은 그러다 보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는 또 돈을 많이 버는 이 구조가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시티를 하는 거구나. 나의 하나의 빌리지를 만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뭐 국가 단위로는 아니지만 그 도시 단위로 하고 있는 거구나. 저거 되게 멋있다. 나도 사업을 되게 해보고 싶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내가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갔다가 회사를 만드는 법 혹은 회사가 잘 되게 하는 법의 패턴을 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 말년쯤에는 친구들이랑 작은 앱을 하나 만들고 있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잘 만들 수는 있겠어 흥미롭게. 근데 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컨설팅 면접 볼 때도 저한테 되게 흥미롭고 좋은데 돈을 못 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우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가서 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2년 차쯤 됐을 때 이제쯤이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리어 스텝이라는 아이템을 어떻게 잡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뽑고 싶은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지? 네. 싶은 친구들이 있고 뽑기 싫은데 근데 연습이 너무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전 그 간극이 되게 그냥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친구들이 케이스 인터뷰 이 준비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필 인터뷰 만점을 줬는데 나머지 거에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떨어뜨려야 되는 친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너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보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구나. 커리어에 있어서의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어 갖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떤 정보의 소스가 가장 파워풀하냐 그 회사의 현직 혹은 전직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이자 가장 효율적인 코칭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커리어 스텝도 컨설팅 업에 대해서 멘토링을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죠. 회사에 잘 맞는 인재가 있는데 그분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떨어진다는 거는 그분한테도 손해인데 회사 입장에서 사실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있다는 걸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셨다 이런 거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시작하고 도구님을 만나게 되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커리어 스텝을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해나갔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좋은 게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사람들이 좋은 걸 사면 좋은 걸 공급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엔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좋은 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퀄리티는 계속 올라가고 그걸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래가 잘 되고 거래가 일어나는 하나의 영역이 평균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경제학과여서 사실 이 개념에 되게 익숙하기도 한데 인생이 가장 많이 바뀌는 계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지방 촌놈이어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되게 늦게 알았고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다는 걸 왜 나는 몰랐을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텐데 되게 열망이 있고 회사에 잘 맞을 만한 사람이 이걸 몰라서 못 간다는 건 너무 서로 안타까운 일이니까 좀 잘 이어줄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종관님한테 이 사업안을 듣고 되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의 직업 고르는 시스템에 관련된 EBS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핀란드의 시스템을 보고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직업 체험이라는 걸 한번 나가야만 해요. 3개를 무조건 정해서 한 달씩 직업 체험을 해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고를지를 먼저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갈지 뭘 할지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선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학생을 따라갔더니 첫 번째 선택이 카센터였어요. 두 번째 선택은 로펌인 거예요. 벌써 학생들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로펌을 갔을 때 조언해주는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분이랑 이제 한국인 PD님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솔직히 귀찮으시지 않냐? 그분 대답이 진짜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 사실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직업을 고르게 됐고요. 제 딸도 이 과정을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알고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뭘 앞으로 하면서 먹고 살지에 대한 선택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고?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 갈 때도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라는 걸 일단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컨설팅이라는 직업이 있는 줄조차 몰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치동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직업적 정보라든지 교육적 정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응축돼 있는 동네이잖아요. 대학 교육에서 그런 평등화를 이뤄낼 수 있으면 직업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도구님이랑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우리의 방향이 좀 더 공고해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 사회는 옛날보다 더 직업 이제 이동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때그때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거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너 장래희망 뭐니? 의사, 국회의원 이게 아니라 유튜브가 됐든 저희가 만들어갈 플랫폼이 됐든 들어오는 거예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나는 저런 걸 해보고 싶어 라는 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장래희망도 더 구체적으로 쓰고 대학교 진학도 맞는 과를 가는 거죠.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인턴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과정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인턴이 뭐가 있는지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아는 사람 몇 명 있고 그걸 또 준비하는 과정을 쉽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직업을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컨텐츠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런 컨텐츠를 주고 그럼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돌다 보면 20-30년 후에 고등학생은 저처럼 뭐가 뭔지 모르고 책으로 읽던 시대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학교 때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하나의 유니버스라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페이스북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분과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셔도 아시아에 있는 페이스북에 바로 이제 가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셨길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가셨어요? 언제든지 갈 길은 열려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기도 하고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다. 그 기업에서는 되게 재능 있는 한국인 분들 뽑고 싶어 하는데 한국인은 이런 포지션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실 너무 비대칭이 심한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되게 재능 있는 한국인 분들이 글로벌리 가고 싶은 회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안 알려져 있는 직업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자. 일단 저희가 시작을 컨설팅으로 했고 그 외에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점 이제 다룰 텐데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직업에 대한 좀 리얼한 얘기들, 어떻게 준비하고 가서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다 전달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였었고요. 그 유튜브 기반으로 커리어스텝이라고 하는 서비스 내에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서비스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하나의 새로운 또 프로젝트가 있죠. 네네. 대학생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인턴을 구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회사 측에서도 동일하게 인터뷰만 가지고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와 같이 합동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담당 회사의 리크루팅 파트너한테 발표를 하고 거기서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직무 이해도 하면서 리크루팅 담당자한테 샤이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드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훌륭한 캔디데이트를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하게끔 서로 이어주면 네. 맞는 회사에 가고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곧 저희도 광고를 드리면서 네.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뭔가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라이브로 이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될 테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상세하게 팔로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컨설팅 업체랑 진행을 하죠. 컨설팅 펌과 같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네. 담당 회사의 리크루팅 파트너한테 발표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무조건 참여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참여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커리어 스텝은 어떤 철학으로 만든 회사이며 이걸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 진솔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